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수사가 또 지지부진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비판 여론이 비등을 했어요. 사실 검찰로서는 사실 이제 새로운 타겟을 통해서 그거를 좀 잠재울 필요가 사실 있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와 그다음에 그 기자들을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하고 혹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검찰의 이러한 공권력이 특정 개인과 언론사를 향할 때는 그 진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 예. 당연히 제가 지금 여기서 할 말은 하지만 저도 걱정은 되죠. 엄청 걱정되고 사실 뭐 아침에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부담과 압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겁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인 거고 실제로 이분들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진 이 검찰의 수사와 이 행태는 나중에 반드시 재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뭐 굉장히 준비된 행동이고 오랫동안 준비한 기획.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획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그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지만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어 비중을 두고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도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또는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이고 칼인데 지금 보면 검찰이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들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 이제 물러난 권력을 사실 그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고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전혀 뭐 결론도 못 내고 지금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 지금 일단 침묵하고 있는 거고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눌려왔던 감정들이 굉장히 크게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네. 진실은 밝혀지겠죠. 예를 들면 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사를 실무를 지휘했던 게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무혐의 났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리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특검을 했잖아요. 네. 특검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죠. 다스 아무 관계 없다. 근데 그때 그 수사가 두 번의 수사가 아무 관계 없던 수사가 2020년 네. 대법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13년이 걸린 거예요. 네.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 밝혀지는데 걸리는데 그 기자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희가 쓰는 것들이 무슨 움직이지 않는 대단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언론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각조각 이 퍼즐을 만들면 그렇죠. 그것들이 맞춰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오롯한 진실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지금 뭐 무슨 방통심의가 나서서 이거를 뭐 가짜네 만에 판단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미 또 뭐 과징금 부과까지 했고요. 그 가장 큰 징계였던 뭐 과징금 부과까지 했고 뭐 방송사들은 이제 벌점을 받겠죠. 감점을 받겠죠. 재승인 받는 데 있어서.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광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수사의 타깃이 과연 뉴스타파입니까? 아니면 봉지욱 기자입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별건이거든요. 신앙림 김만배 응석 파일과 제가 JTBC에서 보도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때 제 보도가 인용돼 있더군요. 나중에 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건 사실 별개의 사건이고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데 국민의힘에서 또 때마침 기다렸다면서 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또 그거를 사건을 검찰로 보냈잖아요. 이러면서 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된 건데 저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획됐다는 거고 뭐 꼭 저나 뉴스타파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은 내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이 칼날은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권력을 비판하는 순간 나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 이제 기자들은 압수수색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정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책을 한 권 빨리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상진 기자와 함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제목 법. 아니 그렇게는 또 그렇고 그냥 네. 책 제목은 압수수색.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읽도록 근데 그 하겠습니다. 쓸 시간을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